육손, 당대 최고의 지휘관으로 성장하며 오나라를 대표하는 주유, 노숙, 여몽의 뒤를 이은 차세대 인재. 그의 손에 유비, 관우, 장비가 사실상 모두 죽으면서 총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몽 다음가는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육손은 문무 모든 면에서 주유와 비견되며 주유의 영향력을 제외하면 주유보다 뛰어나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육손은 생애 대부분을 송권에게 충성하며 보내지만 결국 이궁지쟁이라는 비극 중의 상비극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송권의 미움을 받아 화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육손의 작은 할아버지였던 육강이 손책에게 살해당했고 자신은 손권에게 숙청당하였으며 그의 아들 육항은 결국 손권의 사과로 불화를 풀긴 했지만 손권에게 핍박받았던 것을 보면 손씨와의 악연이 이어졌는데 대체 왜 손씨에게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역사꼰대. 육손은 오의 사성이었던 육시일가의 반계로서 아버지였던 육준을 어린 시절에 여의고 작은 할아버지였던 육강에게 의존합니다. 이에 육강의 아들이었던 육적과는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후일 육적이 고소, 전종, 방통, 우번 등과 같은 명사와도 친했던 것을 보면 육손도 이들과 친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여튼 육손은 이때 육적보다 5살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육적을 대신해서 육시 가문을 관리했고 손책사 후 손권에게 등용되게 됩니다. 육손은 자신의 일족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육강을 죽인 게 손책이었기에 적대심을 품을 만도 했지만 그냥 열심히 일했고 육손은 친부도 아니었기에 별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육시 가문 내에서는 반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사의 기록을 보면 손권은 손책의 딸을 육손과 혼인시키기로 하면서 육시에게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즉 이 당시 육시와의 화친은 손권에게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오나라 인물편들에서도 설명드렸듯 오나라는 호족의 입김이 세 나라 중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의 사성이라고 불리는 장씨, 주씨, 육씨, 고씨의 위세를 시작으로 장소, 제갈근, 전종, 주치, 우번, 설종, 보질, 여범 등의 성씨들이 모두 중요한 성씨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손권은 호족의 견제도 신경 쓰면서 국방도 지켜야 했기에 정말 쉽지 않은 내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태였기에 하나라도 손씨의 믿을맨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중 세설신어에 나온 평을 보자면 장씨는 학문에 강하다, 주씨는 무예가 강하다, 육씨는 충성스럽다, 고씨는 인간성이 두텁다 라는 평이 있는 것을 보면 이 평은 송나라 시대에 나온 것이지만 삼국지 시대 당대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을 두고 생각하자면 한번 아군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미들맨이 되는 육씨를 포섭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서 이후 육손은 초조의 사주를 받은 단양군의 피잔이라는 인물의 반란을 적은 수의 군사로 허장성세를 이용하여 격파해내고 회계 태수 순우식이라는 인물이 손권에게 참원해도 순우식을 칭찬하면서 대인배의 면모도 보입니다. 그리고 육손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번성 공방에서 여몽의 인정을 받고 관우를 방심시켜서 형주를 탈취하고 그 이후 쳐들어온 유비까지 격파해내는 등의 삼국지 2세대를 제대로 연 장본인이기도 하죠. 군을 통솔하거나 계책을 쓰는 면에서는 육손이나 여몽의 상대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유비군 2인자로서 여러 인물들의 수많은 칭찬
재단들을 수집하는 관우를 성공적으로 제압한 번성공방, 수십 년간 도망 및 생존 왕으로서 조조가 죽기 전까지 유일하게 인정한 호적수, 유비 등을 제압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육소는 이후 위나라의 라이징 스타였던 조휴도 제압하고 후일 4차 합비 공방에도 참전합니다. 이후 손권의 병으로 제갈군과 함께 양양을 공격했는데 양양을 점거하진 못했지만 백성과 몇몇 인물의 귀의를 얻어내는 귀중한 승리를 챙깁니다. 그러나 이궁지쟁으로 육소는 손권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손권의 폭탄 매일에 화병이 나서 사망합니다. 육소는 그 일생을 손씨에 바쳤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오의 사성 특징을 짚어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씨는 충성을 전제로 깔고 가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그냥 한 인물에 꽂히면 무지성으로 충성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1. 충성심. 그냥 충성심으로 손권을 따랐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육손이 보여준 그 충정은 단순히 감정의 고를 넘은 충정이긴 했습니다. 사적으로 손씨의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육손은 다른 사람 손을 빌려 손씨를 초토화시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손은 힘을 다해 막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며 위나라의 침공에도 적극적인 방비를 하면서 오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은 쉬이 나오는 일이 아니죠. 여느 훌륭한 인물들이 그랬듯 육손도 비방하는 인물이었던 순우식이 있었는데 순우식의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합니다. 이후에도 일흥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손권이 나머지 장수들이 육손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어 육손에게 물었는데 저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임무는 저의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유능한 장수였으며 어떤 이는 공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대사를 이루는 데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신은 비록 재능이 낮지만 인상여와 구순이 겸허하게 자신을 낮춘 뜻을 사사로이 흠모하여 국가의 대사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육손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사로이 부하 장수들의 일희일비에 대응하면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인데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복수를 위해 와신 상담을 했다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육손은 손녀의 예, 손송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라를 위해 힘쓰는 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몽편에서도 보셨듯 무릇 인품이 좋은 인물들은 주군에게 실수를 저지른 인재들을 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언사를 많이 하는데 육손도 이와 같이 그러했죠. 이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육손은 손권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아니 할 수 없을 행동들도 여럿 보입니다. 손권도 이궁지쟁 전까지는 이런 육손에게 승상의 자리까지 맡겼듯이 육손도 이전까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주요 대사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재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손권의 장자반 역할을 독특히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육항의 행동을 본다면 육손의 가르침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육손이었지만 이 가설은 말년의 육손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나온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 가문 부흥의 명분, 조조의 순욱은 조조가 한 황실을 일으켜 줄 것을 원해서 유비의 제갈량은 유비의 지극 정성과 조조에 대한 반감으로 각각 주군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육손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죠. 육손은 손권에게 명분이 있지도 그렇다고 자신을 극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육강을 죽인 손책의 동생이었죠. 물론 오의 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손권에게 호족의 단합 및 나라의 국력을 하나로 모은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육손이라는 개인 인물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나? 라고 보았을 때는 기록이 없으니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가설이 생깁니다. 바로 가문의 힘이었죠. 삼국지 시대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신의 기반을 전제로 싸웁니다. 유비는 한황실의 숙부라는 기조 아래에서, 조조는 탕류파의 중심이었던 환관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키겠다, 손권은 아버지와 형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라는 명목하에 싸움을 이어나갔죠. 각 나라의 대장이었던 이 셋도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귀화 장수들도 대부분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로 위나라의 방덕은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조조에게 충성하다 관우에게 목이 잘렸죠. 이처럼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상사에게 충성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등의 저마다의 이유로 주군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해 싸웁니다. 육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나라의 인물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문이 더 우선순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 촉에는 없던 세습 명병제라는 호족의 사병이 존재하는 것부터가 그 예일 것이라고 보는데, 여몽과 감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오나라는 개개인의 사병으로 더 큰 송권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호족 연합체였습니다. 지난 주유와 노숙 여몽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위, 촉도 호족 연합체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에도 위나 촉의 주요 장수들이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자국의 장수를 공격하려는 행위를 하려 했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물론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냥 모든 상황이 말이 되기 때문에 배제하겠습니다. 여튼 삼국이 모두 시행했던 세병제에 세습 령병제까지 더해진 오나라는 군주보다 지방의 호족들이 더 힘을 소유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요상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몽, 감령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당의 아들이었던 한종도 자신의 병호를 모두 위나라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오나라의 국력이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 손권은 하루라도 빨리 호족의 문제를 정리하고 국가를 하나의 단일체로 만들고자 했을 것인데, 반해 호족들은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했을 거고, 육손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일 육손은 태자 손화와 노왕 손패의 이공지쟁에서 손화의 편을 듭니다. 대부분의 호족이 손화파에 있었던 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조가 장남 조왕, 차남 조삭이 사망한 후 사실상 조비가 대권주자 1위인 상황에서 조비와 조식을 경쟁 붙였습니다. 해서 조비파와 조식파가 나눠졌죠. 가후의 진원으로 조비가 대권을 쥐게 되었고, 이후 조조는 조식파였던 양수는 무슨 연유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여튼 죽였고, 순우는 조비가 아끼는 하우상과 좋지 않아 미워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 알 수가 없죠. 또한 정의도 조비에게 밉보이고 이후 하후상이 살려주라고 했는데도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즉 이런 전례가 있는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원소의 원담과 원상, 유표의 유기와 유종의 사례도 이미 당내에서 알고 있는 사례였을 텐데, 육손의 입장에서는 손등이 손화를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청이 있지 않았더라도 명석한 송권이라면 당연히 손화를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가문을 더욱 번영시키고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손화를 지지하는 게 옳다고 여겼을 것이고, 사실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는 아직 장자가 후계를 잇는다는 장자 상속제가 대세가 아닌 시기였기에 이게 당연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표 원소의 사례가 뻔히 있고 천하의 조조마저도 그걸 의식해서 인성과 능력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조비를 후계자로 세운 사실은 손권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권은 이상한 행보를 보였고, 육손은 거기서부터 일이 꼬였다 생각하고
당황스럽게 된 것이겠죠. 그러나 육소는 여기서 발을 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손화를 지지하며 승상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태자 손화 육윤이라는 자신의 가문의 인물과 함께 손권을 감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손권과 손패파의 권신들의 대화 등을 엿들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유표와 원소의 전례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으로, 다른 하나는 내가 승상인데 내 입김이 제일 센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지지하는 손화 쪽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손권을 압박한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다른 예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데, 전대 승상이었던 고홍대에는 이런 불화가 없었습니다. 고홍의 손자였던 고담, 고승이 손화파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보면 할아버지 고홍의 가슴 치며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겠는데, 여튼 고홍대는 조용했던 이 상황이 육손대에 와서 불거진 상황을 보면 나라의 가장 높은 직위였던 육손이었고 타국의 최고 직위 인물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기에 육손의 이런 편애하는 처사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자 상속제가 당연했다면 후일 여러 왕조들처럼 당파 싸움이나 권력 투쟁을 벌였다고 해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듯 장자 상속제가 당연지사인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했다는 것은 손권과 수십 년을 함께해온 충신 중에 충신으로서 적절한 처사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육손은 단순히 손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손씨와의 불화를 이겨낸 게 아니라 손씨의 부름에 와신 상담하며 자신의 본의를 누르고 손씨를 섬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우와의 번성 공방 때도 관우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납작 엎드리기의 장인처럼 관우의 방심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우를 칭찬했기에 육손의 엎드리기 실력도 꽤나 높은 수준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육손은 자신의 가문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존망보다는 가문의 번영을 추구한 인물로서 손씨를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육손은 당대에서는 뛰어나다 못해 2세대전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후일 3대 대전에서의 제갈각이나 육항 같은 인물들의 활약만큼이나 오나라에서는 두드러지는 2대를 책임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년의 아쉬움은 많은 오나라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었습니다. 손권의 의아한 행보로 인한 이궁지쟁은 과연 손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궁지쟁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육손의 일대기를 보면서 육시일가의 길이나였던 육손이 대체 왜 가문의 원수였던 손씨일가를 그렇게 충성하며 따랐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오나라의 마지막 한 획을 긋지 못했던 육손, 과거의 이력만으로도 엄청난 공적을 쌓았던 육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꼰대였습니다. 조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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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꼴